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출석을 해서 또 서명 날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고요. 이재명이 이 선거 공작, 대선 공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재명이 배후에 있고 김만배와 신앙님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뉴스타파가 만들었다. 그래서 선거 공작을 했는데 하늘이 도와서 이 선거 공작은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앙님이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해 가짜 뉴스로 대선 공작을 했다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입니다.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때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수사, 경찰이 가짜 수사를 해서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선거 공작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기현입니다.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김기현이 울산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가짜 수사, 황운하가 가짜 수사를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모두 가짜라는 게 그 다음 법원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송철호의 선거 공작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송철호는 6년, 징역 6년, 황운하는 징역 5년. 지난해 가짜 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 그 다음 2018년에 가짜 수사를 통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 부분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재명을 칭찬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재명을 칭찬할 일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단식 중인데 지난달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고 난 다음에 목포에 가서 이 방류를 중단하라 뭐 이런 집회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재명이 이 목포에 시위를 하러 가서 민주당 인사들 10여 명과 함께 목포 한 횟집에서 회를 먹고 자신이 또 이렇게 사인도 해줬습니다. 잘 먹었다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그 식당의 요청에 의해서 이 홍보용에 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 그걸 해준 게 드러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재명의 위선, 앞으로는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뒤로는 자신이 이 뭐 회가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 이런 괴담을 퍼뜨리면서 뒤로는 이렇게 자신도 회를 먹고 다닌다. 이 위선, 내로남불, 이 괴담 이런 것을 비판을 합니다만,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재명이 우리 수산업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자신이 퍼뜨린 이 괴담 때문에 수산업이 어렵긴 하지만 이재명이 그래도 이렇게 회를 먹는 것, 이건 제가 칭찬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회를 먹어야 합니다. 괴담은 사그라들 겁니다. 뭐 광우병 때도 그랬고 사드 때도 그랬습니다. 괴담은 곧 괴담으로 드러납니다. 문제는 정말 민생입니다. 지금 수산업이 갈수록 어려운데 이재명이 그래도 회를 먹는 것, 뭐 위선 문제가 있지만 회를 먹는 것은 제가 칭찬을 합니다. 이재명이 회를 먹어서 자신이 사인을 크게 해준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예인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먹고 회를 뭐 먹는다든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식당의 주인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벽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또 뭐 연예인은 또 그렇다 치고요. 이 뭐 홍보용이지 않습니까? 이젠 또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된 면도 있습니다. 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참 좀 크게 이렇게 사인을 한 게 못마땅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 앞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 바뀝니다. 사인한 그 정치인들도. 국회 앞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당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정치인 뭐 크게 이렇게 홍보용 사인이 있다가도 곧 전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직에서 떨어지거나 각종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니까 없어집니다.
벽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뭐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참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치인 같은 경우에 그 식당 주인들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말 하나 써달라. 거기에 대해서 가장 깔끔하게 처신하는 사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꼽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식당 주인들이 와서 사인을 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큰 종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죠. 당대표고 뭐 이럴 때입니다.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언제나 전국의 식당에 갈 때마다 해주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양을 하고, 자신의 그 조그만한 명함에 인사말을 써서 뭐 잘 먹었다라든지 또 이 번성하길 바란다 이런 덕담을 써서 그 명함을 건네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참 깔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박근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식당에 또 붙였다가 또 떨어지고 떼고 뭐 이러는 것보다 그 식당 사장의 그 요청에 거절하지도 않으면서 박근혜식의 이 보답을 하는, 그 정성에 보답을 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 뭐 크게 썼어요. 잘 먹고 갑니다라고 횟집에. 뭐 이재명이 괴담을 퍼뜨리는 건 퍼뜨린 것대로 그래도 횟집에 가서 이렇게 회를 먹는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뭐 회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도 회 좋아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또 병원을 가게 될 겁니다. 뭐 병원을 가서 다시 나중에 밥을 먹어야 될 텐데 회나 수산물을 먹기를 제가 권합니다. 이재명이 내일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지난 9일처럼 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을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잔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게 사법 방해입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이 내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나면 내일은 아마 이 사법 방해 부분이 집중 조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 보고를 하고 21일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8일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검찰과 이재명이 이제, 검찰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이재명이 사법방해를 하는데도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다,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지금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것이 되고, 또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혐의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명 날인은 하지 않고 뭐 증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증거를 수도 없이 검찰이 내놨습니다. 그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자료들, 또 북한과 접촉할 때 경기도의 간부 공무원들 모두 참석한 것들, 그게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이화영이 법정 진술하고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 그런 것이 모두 증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참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신앙님이 오늘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신앙님에 대한 각종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 20년 만에 신앙님과 김만배가 처음으로 만났다. 그래서 이 70분짜리 녹취록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신앙님과 김만배는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사무실도 신앙님이 방문을 했다라는 이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앙님이 검찰이 공작 수사를 하고 있다,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랬습니다. 증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70분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세하게 대장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슬슬 전혀 관계도 없는 윤석열 검사 이름을 슬슬 흘립니다. 계속 또 신앙님도 윤석열 검사가 그랬단 말이냐,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되풀이 묻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다 가짜 뉴스를 만든 것처럼 김만배와 신앙님은 전혀 그럴 뜻이 없었는데
특히 김만배는 녹취되는 줄도 몰랐는데 신앙님이 녹취를 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기자 입장에서 제가 보면 그 충분히 김만배나 신앙님이 둘이 짜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충분히 불가능한 일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들, 말 바꾸기를 보면 충분히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짜깁기 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기 쉽게 만들 수 있도록 70분짜리 녹취록을 만듭니다. 자신들은 기획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9월 15일 전에도 만났느냐 그 이후에도 만났느냐 이 부분인데 신앙님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한 차례 만났다 뭐 이런 건 인정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김만배가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김만배와 신앙님 또 뉴스타파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도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가짜뉴스를 한 게 가장 큽니다. 뉴스타파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도 뭔가 떠넘길 때 지금 JTBC나 MBC, KBS 등은 모두 뉴스타파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도 곧 수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신앙님 김만배로 이걸 떠넘겨야 합니다. 뉴스타파 자기도 좀 조작을 하긴 했지만 이 녹취록에도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떠넘기게 될 겁니다. 서로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가짜뉴스를 통해서 지난해에 대선 공작이 일어났다면 저는 2018년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가짜 수사를 통해서 선거 공작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송철호,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는 8번이나 선거에 떨어지다가 울산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을 하고 있던 김기현은 울산시장에서 낙선을 합니다. 당시의 수사 내용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수사를 했습니다. 황운하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첩보를 준 것은 문재인 청와대였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8개 부처가 모두 나서서 문재인 정부 전체가 나서서 이 울산시장 선거를 한 셈입니다. 내용은 뭐 김기현의 동생이 건설업자로부터 이 뭐 청탁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에 모두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가짜 수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한 달 동안 울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울산시장 김기현이 당시 시장이었는데 시장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각종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황운하 울산청장이 인터뷰를 해서 김기현이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가짜 수사를 했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아예 이 송철호의 공약을 만드는데도 청와대가 도와줍니다. 무슨 뭐 공공병원을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송철호의 경쟁이 되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이 되는 사람은 아예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1심 재판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송철호에 대해서는 6년, 징역 6년, 황운하에 대해서는 이래 합해서 직권남용까지 합해서 징역 5년 이렇게 해서 뭐 16명 모두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철호는 울산시장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울산시장 바뀌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 가장 큽니다. 조작 선거한 겁니다. 선거 공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공작으로 이 선거 공작은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짜뉴스를 통해서 대선 공작을 한 것은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이 송철호의 선거 공작은 송철호가 공작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김기현이 떨어졌습니다. 이 송철호가 4년 임기를 모두 다 채웠습니다. 이 재판이 질질 끌면서 재판 시작한 지 지금 3년 7개월 만에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 대법원까지 송철호 살아있을 때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김명수 사법부의 이 재판 시간 끌기가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수도 이랬고 조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윤미향도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 뭐 3년 4년씩입니다. 지금 이 범죄자입니다. 김경수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엄연히 지금 시장직을 다 수행한 겁니다.
도지사직을 다 수행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모두 끝내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판사들이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검토해 볼 서류가 많다. 자료가 많다. 증인이 많아서 물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급할 게 전혀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이 지금 판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지금 송철호가 선거법 위반 선거 공작을 해서 울산시장이 됐는데 송철호는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서 져서 이제 나가고 없습니다. 참 김기현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참 김기현이 피를 토하면서 이 당시에 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김기현이 이렇게 당하면서도 김기현이 선거를 했습니다. 졌습니다. 그 이후에 참 김기현이 곳곳에 다니면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가짜 수사로 지방선거 공작을 했던 겁니다. 문재인 친구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문재인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울산까지 와서. 내 친구 송철호 당선 한번 되는 거 보고 싶다. 평생 8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공작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